앙상했던 나뭇가지가 푸릇푸릇. 정읍하면 떠오르는 내장산에도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나른하니 아침잠 깨기도 버거운 시간. 폐교에 사시는 조길자 할머니는 봄이 되니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동분서주하십니다. 이리 와. 젖을 떼고 있는 새끼 염소를 포함해 모두 9마리의 염소를 키우고 계신다는데 많이 먹고 많이 커. 자식을 대하듯 다정하게 말도 건네시고 염소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막 이렇게 풀밭이 사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얘들을 키우니까 이 면적이라도 지금 깨끗하잖아요. 이 면적이라도. 야네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이 공간을 잘 야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고맙지. 너들이 나를 참 여기라도 풀을 안 깎게 만들어주니까 고맙다. 일을 줄여주는 염소들이 고마운 할머니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긴 또 어딘가요? 아이고, 달개, 오리, 칠면조까지 키우시나 봐요. 밥 먹자. 할머니 말에 꼭 답하는 것 같죠? 먹이를 놓자마자 아주 쏜살같이 달려오네요. 아이고 우리 오리들이 또 알을 낳구나. 매일 이렇게 알을 선물로 주니 달걀 살 일이 없다는 할머니. 5마리인데 오늘은 하나가 벌써 어리나. 근데 우리 오리알은 이렇게 햇볕에 가서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노란해가지고 주황색이에요. 너무 맛있고. 너들 고맙다. 항상 내가 고맙다고 하죠.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오리야, 어서 먹어. 저 소리하니까. 간장이 잘 되었나 보자. 서울 도심에서 살다 나이 70의 고향으로, 그것도 폐교로 귀농하신 할머니. 불을 안 달았네. 잘 우러났네. 특히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뭐 벌써 이렇게 간이 맛이 들었네. 3월 초에 직접 담근 간장도 맛이 들어가고, 이건 2년 전 직접 담그신 된장이라는데 송화 된장은 뭔가요? 저 간장에서 건진 메주로 송화 효소를 해서 담은 거예요. 먹어봐야지. 아 좋다. 이 장독들 가득 든 장들이 전부 할머니가 손수 담근 것들이랍니다. 이건 귀리 고추장, 통귀리. 제작진에게도 맛을 보여주시는데 혓바닥 해보세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새콤하면서도 단 것 같아요. 사지 않고 직접 만든 할머니만의 장, 건강 비결이네요. 바쁘게 움직이시던 할머니의 다음 행선지는? 아이고 우리 집 아늑하고 좋다. 아, 드디어 폐교 내부! 할머니의 집이 공개되나요? 들어서자마자 복도를 가득 메운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사진도 붙이고 그림도 붙이고 또 효소 만드는 그런 인생살이 과정, 순간순간은 물론 보면 기분 좋았던 것들까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보 봐봐. 필리핀을 가서 이 팍상한 폭포에서 이제 우리 부부하고 이게 앞에 앉은 게 딸이거든요. 기억나지요? 나지? 나지. 예, 그럼 이게 필리핀이야 지금. 조길자 할머니와 50년을 넘게 함께 해오신 짝, 올해 80이신 할아버지. 만년설이 브릭스탈에 있네. 건강 악화로 기억 상실증까지 걸렸던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진들로 기억을 되찾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이 없으면은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예, 머리 기억도 회상시켜주고, 예, 그래서 참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방은 지금 안 맞고 다 교실 한 칸으로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안방 같은 방이에요. 이름이 다 모든 게 있어서. 갖춰진 아늑한 안방.
가족들 모여서 이제 대화 방이고. 자녀들이 오면 이야기 나누는 응접실. 그리고 주방까지 있을 건 다 있는 할머니의 러브하우스. 꽤 멋진데요? 넓어서 좋고 편해서 좋고 건물이 이렇게 고층이 아니어서 단층이어서 좋고 여기저기서 그냥 먹거리가 창출되고 또 심으면 잘 자라고 그런 면이 다 좋으세요? 다 좋아요. 무려 400여 평, 건물이며 밭이며 동물들까지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잠들 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할머니. 76이면 힘드실 법도 한데 말이죠.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힘든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내 손 단자리가. 이게 행복해요. 여든을 바라보면서도 쌩쌩하게 활동하시는 할머니의 건강 비결. 저도 닮고 싶은 생각에 정읍으로 쌩하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건 새소리뿐이네요.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때 언니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근처에 뭐 학교 건물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어디? 아, 저거 아직도 저 앞에. 근데 뭐 사진 찍어? 뭐 이상하네. 아, 여기 가면 바로 있잖아요. 아 이쪽이요? 어. 아, 저를 알아보시는 건지 아주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시는데 어디 날 찍어가? 아이. 누군지 아세요? 뭘 알아? 제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모르시는구나. TV 잘 안 보시죠? 봐도 모르지. 봐도 모르시. 아니에요.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간 집 있잖아요.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집 밀객이요. 아 집에 가세요? 아 집 이쪽이시구나. 아 TV 잘 안 보세요? 예 어머니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딘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름 인기 개그맨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인가요? 아 열심히 해야겠네 방송. 전혀 모르셔. 하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유재석 선배도 못 알아보는 분 계시던데 뭐. 예. 열심히 해야죠. 장수의 비밀.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칠면조. 칠면조. 나 처음 보는데. 아니, 칠면조까지 저를 무시하나요? 와 이게 학교가 맞긴 맞나 보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폐교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 잘안 시설이 보여. 많이 낡았더라고요. 학교 진짜 오래. 이야 나무도 다 뜯어지고.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계세요? 불러도 대답하는 이 하나 없고 아니, 학교 할머니를 아무도 찾기 위해 일단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학교 교실인데 이거? 야 이거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책상이네. 제 나이만큼이나 오래되고 낡은 책걸상. 잠시 추억에 젖었다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계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네? 계세요? 도대체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요? 계세요? 넓디 넓은 학교 교정을 헤매다 또 다른 건물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입구가 여기 입구 있네. 계세요? 어서 오세요라고는 써 있는데 예.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 없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나오실 때까지 계세요를 외쳤습니다. 여기가 복도인가 보네. 계세요? 이렇게 통들이 많아 이거.
그런데 복도에 깔린 이 통들은 과연 뭘까요? 생강, 뽕잎, 네. 네, 안녕하세요. 왜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그냥 와서 막 구경하고 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예. 계세요 여기 불렀는데 아무도 안 아, 계셔가지고. 밖에서 저 닭 모이주냐라고. 아, 닭모이 주고 계셨어요? 예, 예. 혹시 조길자 할머니 맞으세요? 예, 맞아요. 맞으세요? 예. 근데 제가 소문만 듣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저요? 할머님이 아니신데? 저 할머니. 할머니는 할머니죠. 보니까 피부가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지금 피부과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예? 엄청 꿀 피부세요. 예. 욕심나요? 이런 얼굴이 진정한 동안 아니겠습니까? 통들이 엄청 많고 여기 뭐 마늘 무슨 뭐 꽃사과 이게 발효효소. 효소. 예, 발효시킨 거. 가지수 종류가 예. 생각지도 못했던 재료들까지 발효 종류만 해도 80여 가지. 80여 가지요? 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세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 한번 세볼게요. 예, 알아서. 제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꿀 피부의 비결도 직접 담근 이 효소 덕분이라는 할머니. 도대체 몇 통이나 가지고 계신지 직접 세어봤습니다. 잊어버려. 아니야. 제가 지금 중간에 살짝 까먹긴 했거든요. 근데 네. 대강 제가 봤을 때 200개가 넘어요. 지금 210 몇 통이 지금 있거든요. 와, 이거니까 효소하면 매실밖에 몰랐던 저 80여 가지 효소 중 누구나 즐겨도 좋다는 도라지 효소를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점도가 좀 있네요. 이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잇몸이고 어디고 혓바닥이고 목구멍이고 전부 다 야로 닦아줘요.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잇몸 사이사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그 맛이 아우 저. 근데 처음에 먹을 때 너무 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시다 보니까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예. 하체 힘이 다. 힘이 엄청 세죠. 하체 힘이 딱 하나 지금 할 일이 원래 많아요. 원래 많아 지금. 나 지금 오히려 일이 터져 밀려 있어. 그래서 효소 주신 거예요? 손님이 와도 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할머니. 그거 내가 들고 가요. 오늘 캘 것이 많다니 복장 갖추고 힘 닿는 데까지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돼지 감자 어딨니? 감자는 먼저 안 있고. 일명 뚱딴지라 불리는 나뭇가지 돼지 감자 캐기. 들판이나 야산에 자생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감자가 이런 데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이 딱 수확철. 마른 줄기를 다 뽑아야 돼지 감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살살살. 농사꾼 체질이 아닌 건지 아무리 파도 영 돼지 감자가 나타나주질 않네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있어. 잡았어! 깊이 들어가야 돼. 생강처럼 생겼어요, 생강. 이야. 하나를 캤을 뿐인데 자신감 상승. 깊이. 헐! 와, 이거 뭐야? 큰 거. 엄청 큰 거. 수확의 기쁨이란 이런 거겠죠. 6kg 목표량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는데 충근 씨가 개그맨이라면 나 개그맨 프로 보다가 그냥 채널 돌려버리거든. 아니, 왜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지. 재미가 없어 안 웃기고. 안 웃겨요? 냉혹한 현실 앞에 저 많이 당황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좀 웃겨야 돼. 개그맨의 자존심을 걸고 조길자 할머니를 웃겨드려야죠. 그때 나름대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수염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멕시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면서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에이 반갑다리야 나는 멕시코에서 요리스 건자라스
할머니 웃으셨어요? 에이 곤잘레스 밑반찬. 진짜 반찬이 밑에 붙어 있다리야. 아 웃겨요? 아, 저 웃긴 개그맨 맞죠? 곤잘레스 두 통약. 진짜 두 통을 다 먹어야 낫는다리까. 아이고 그것도 웃긴다. 아 괜찮아요? 이게 자세히 잘 들어봐야 되겠구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따라따 아라따. 내친 김에 할머니께 제 유행어를 알려드렸습니다. 라따라따. 거리낌 없이 따라해 주시는 할머니. 소녀 같으셔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일할까요? 라따라따 아라따. 아 잘하시네. 나보다 더 잘하셔. 개그 합도 잘 맞고 일하는 합도 잘 맞춰서 생각보다 빨리 돼지 감자 6kg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중순 씨 애썼네. 아유 아닙니다. 아이고 애썼네요. 효소가 몇 배 더 했네. 아 그래요? 아, 한 두 잔 더 먹어야겠네. 아이고. 도라지 캐러 갑시다. 가시죠. 라지 뭔 도라지? 핵도라지. 할머니 일정 그대로 이번엔 도라지 캑입니다. 이게 이제 도라지 밭이야. 도라지는 또 어찌 캐는 건지 도라지도 오래 두면 도시에서만 살아봐서인지 모르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일단 군대에서 삽질했던 기억을 되살려 땅을 팠습니다. 음에. 산삼. 이야 그냥 딱 보면 저기 삼 같아요. 삼. 산삼. 향긋하네. 그래서 이게 마트에서만 봤던 깐 도라지. 내가 이거 참 도라지의 본 모습도 처음 본 저. 몰려있네요. 나이만 들었지 아직도 보고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와 찼네. 가득 찼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이 캤어요. 힘들게 일하면 네 이런 결과물이 있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 보람 때 이걸 또 만들어서 먹을 때는 더 좋아. 있네. 일은 할머니 삶의 원동력인 듯합니다. 씻기고 아이고 무슨 게 인물 나네. 인물 나네. 캔 돼지 감자로 효소를 담아야 한다는 할머니. 이걸 10번을 씻어내야 한답니다. 평상시엔 혼자서 다 하신다니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중근 씨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요? 예. 손바닥 지압하고 있어. 아 자연적으로 지압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본받아야겠습니다. 이날 저도 손바닥 지압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수의 비밀 최고의 요리 비결의 MC 송중근입니다. 네 오늘은 즉석에서 펼쳐진 장수의 비밀판 최고의 요리 비결. 특별히 우리 조길자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아 일단 칼로 썰어야지요. 아 칼로 예. 간단하네요. 예, 간단해요. 이게 특별히 써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해야 그냥 썰면 예, 됩니까? 그냥 썰어보세요.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준비 과정과 달리 정작 본 과정은 무조건 열심히 썰기. 1시간 동안 돼지 감자 6kg을 열심히 썰고 또 썰었습니다. 요리 프로인데 별다른 이제 비법이 없습니다. 네. 계속 자르는 겁니다. 끝이에요. 끝이야 끝. 썰다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설탕을 동량으로 넣고 버무린 후 2박 3일 동안 놔둡니다. 이후에 통에 넣고 숙성시키면 끝! 효소 담그기 그리 어렵지 않죠? 열심히 일한 준근 떠나지 말고 먹어라. 할머니께서 약선 밥상을 해주신다는데 저 오리장에 가서 네. 알이나 꺼내오시지. 오리 알찜하게. 오리 알을. 예, 밤 오리가 5마리 있는데. 근데 제가 새를 좀 무서워하는데. 새? 예. 아니요. 걔네들은 물을지도 몰라. 아 그래요? 나는 알 몇 개나 낳는가 가보라고. 알겠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아 할머니의 미션 배가 고프긴 한데 큰일 났네.
자연에서 먹을거리를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얘들아, 우리 알 좀 꺼내주겠니? 에라 모르겠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데 혼비백사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네요. 얘들아, 거기가 너네 집이야? 야, 잠깐만 들어갈게. 아이고. 야, 잠깐만 들어갈게. 잠깐만 들어갈게, 얘들아.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만.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미안해. 어쨌든 미션 성공. 어머니. 예. 오리알 가져왔습니다. 몇 개? 5개. 무서워서 퇴근했대요.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노른자가 크고 탱탱한 게 아주 신선했습니다. 튼튼하다는 얘기지. 용기 있는 자에게 먹을 복이 있죠. 좋다. 살아있는 직접 담근 새우젓갈로 간을 맞추고 찌면 끝. 기대된다. 보기 좋아. 다음은 나박김치를 만드시는데 땅이 적당히. 버무리는 양념들이 전부 직접 만드신 것만 넣더라고요. 우리 합작으로 효소 담은 거. 바로 겉절이네요. 겉절이 다른 효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뭐예요? 또 양념으로 들어가지. 효소를 만들어서 네. 그걸 또 식초도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다 만드는 식. 밭에서 캔 냉이에 양파 효소와 오가피 된장 넣고 쓱싹쓱싹. 이쁜 막둥이 하나 더 줘야지. 지금 봐도 군침이 돕니다. 너무 맛있어. 아무 간이 안 들어가고 된장. 특별한 거 아무것도 안 넣었죠. 예. 전부 다 그냥 집에 있는 것들 담은 것들. 그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육류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할머니표 보쌈. 어머님 여기 뭐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일단 이제 팥뿌리 보이죠? 예. 뿌리도 있는 대로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넣고 무 약선에서 네. 우거지, 생강 생강, 넣고 네. 이제 새우젓 새우젓도 넣고. 넣고. 그럼 간이 딱 되는군요. 네, 간이 그 고기에 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고기를 그렇게 해서 지금 삶는다. 자, 여보, 지금 방송 보고 있지? 이 레시피 꼭 기억해서 집에서도 부탁해요. 기름기 쫙 빠진 고기. 빨리 먹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여기가 저장고예요? 꼭 맛보여주고 싶은 자연 반찬이 있다며 저를 데려가신 곳.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새우젓을 하나 간직하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반찬이에요? 반찬. 네. 반찬. 근데 여기 지금 아카시아 꽃도 괜찮은데, 꽃을 먹어요? 네, 아카시아 꽃으로 장아찌 한 거. 뭐야? 꽃이 지금 들어도 못 본 아카시아 꽃 장아찌. 꽃젓갈이 되어버렸네. 야, 참지 못하고 맛봤습니다. 꽃향이 나요. 이건 백초는 100가지 풀. 백초, 100가지 풀. 우와. 말려 있으니까 이놈 가서 다시 백초 효소를 네. 아까 지금 터뜨렸잖아. 반찬이 너무 많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네, 아버님. 저녁 때가 되니 딱 아버님, 나타나신 할아버지. 이거 갖고 갈게. 예. 끼니 때가 되니 좀 웃으시네요. 매일 매 끼니를 이렇게 먹으면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하더라고요. 자자자자자. 군침이 도네. 너무 맛있겠다. 오가피 된장과 채소 육수로 삶은 보쌈에 백초, 돌미나리, 장아찌 등등등 꽃으로 반찬을 만들 거라 누가 생각해?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효소로 차린 건강한 한 끼 식사입니다. 맛있는 새우젓. 아이고, 너무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뭘 먼저 먹어야 되나?
이게 건강 반찬. 건강 반찬. 예.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저. 어떻게 이렇게 맞지? 조합이 환상이에요. 골고루 한 번씩 맛만 봐도 밥 한 공기 뚝딱은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건강한 밥상 이렇게 매번 어머님이 이렇게 차려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죠? 좋으시죠? 너무 좋으셔서 말씀 못하죠. 젊었을 때도 예, 말씀이 없어서 어머님께서 예, 별명을 지은 게 예. 입 달린 벙어리. 입 달린 멍어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있는데 벙어리야. 좋은 건강 반찬을 이렇게 해보시죠. 옆에서 이렇게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데 아버님 행복하시죠? 웃으셨어요. 예? 행복하신 거야. 이게 너무 맛있던데. 사실 할머니가 이렇게 음식에 신경을 쓰시게 된 건 모두 할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덜어다가 놓고 네. 남편님이 그렇게 많이 아팠어도 음료수 한 번도 한 병도 안 먹여봤어. 전부 다 눈으로 확인된 거. 그런 것만 먹였어요. 할아버지가 어느 정확히 언제 몇 년 전에 아프셨던 거예요? 아니 52살이 그랬으니까 80이니까 28년 됐네. 아버지는 내 뒤에 아팠지 내가 먼저 아팠지. 아 어머니께서 먼저. 네. 나는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한 3, 4년간 지역의 첫 여성 공무원으로 일을 했지만 29살 꽃다운 나이에 유방염으로 수차례 수술을 반복하다 결국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해야 했던 젊은 날. 무뚝뚝했던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에 다시 살 결심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만 뇌출혈로 생과 사를 오갔다고 합니다. 둘이 연인 같으네. 계속되는 시련에 두 분 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 희망적인 것이 이제 없을 때 항상 불안 초조하고 내가 이대로 해서 사람 모시를 할 수 있을까? 또 이 삼남매를 이렇게 잘 키워서 성장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모습을 볼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렇게 이제 정신병까지 알았었거든요. 어떤 천인지 모르겠다. 아내로 남편으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두 분. 아픈 삶 속에서 깨달은 건 바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한 먹거리의 사수였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는 네. 부러운 게 그냥 지나가는 떡장수가 제일 부러웠었어요. 왜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두 발로 힘이 생겨서 다라이다가 양은 다라이다 떡 미고 떡 싸세요 뭐 한 번씩 해볼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제일로 말하자면 힘든 일. 그런 일이 부러웠다는 거지. 그때부터 좀 효소라든지 아니면 건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신 거예요? 아, 그걸로 이제 다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음식으로. 아파서. 꿈 같은 지금의 삶이 그래서 더 소중하고 즐거우시답니다. 세계 일주를 하셨어요? 네, 한 50개국 이상 다녔어요. 아프다 보니까 그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달으시고, 그러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주만 봐도 예, 예.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신 거죠. 그냥 예. 행복하고. 작은 것에 행복하시고, 예, 예. 그냥 내 손으로 밥 숟갈만 뜨는 것도 행복한데. 네. 다 감사지. 건배 한번 하실까요?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아 예. 제가 잘못한 데가 있나요? 자요. 자신만만한 할머니. 좋은데요? 예. 폐교에 이렇게 쾌적하고 멋진 손님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따뜻하네. 이게 완전 호텔식인데요? 여느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잘 주무세요. 네. 아, 근데 하지만 밤에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복도가 예. 이 학교다 보니까. 내가 경비대장. 내가 경비대장. 아 어머니 주무셔야지. 24시간 나는 깠다가면 탁 일어나. 이 학교에서 귀신 나오고 그런 거 아이고 아니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이제 그런 귀신 같은 거 그냥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야. 잘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어머니, 주무세요. 땀 흘려 수확하고 맛있는 약선 밥상으로 포식도 하고 오늘 느낀 게 참 많은 하루입니다. 도시 생활 하다 보면 바쁘니까, 일상이 바쁘니까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즉석 밥이라든지 캔에 든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즐거운 것보다는 몸이 즐거운 음식을 조금 더 챙겨 먹어야겠다.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 또 내 아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예. 그럼 저는 귀신보다는 할머니를 더 믿으니까 잠을 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하지만 아직은 시골의 밤이 무서운 어쩔 수 없는 도시 남자인가 봅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차 끓이려고요. 도라지 9번 쪄서 말린 거. 대추 2개. 귤 까서 깨끗이 생강 2쪽. 물 먹을 때 이게 물이다 생각하고 먹고 수시로 그냥 항상 어디 갈 때도 뭐 조금 이렇게 500ml다가 이제 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처음부터 이제 넣어서 물 하나도 건강하게 챙겨 드십니다. 물이 끓는 동안 뭔가에 열중하고 계시는 할머니. 오늘 일기 써요. 평생 쓴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60여 년 일기를 써오셨다는데 지금은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일한 거 이렇게 적어 보면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구나. 못다한 것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한 맺힌 사람이 한을 풀듯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일이. 즐거워서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하시니 자연스럽게 삶의 즐거움이 따라온 듯합니다.